성공적인 투자의 치트키는 무엇인가? 예측 승률이냐, 손절이냐, 아니면은 자산 배분. 자, 투자하는 자산의 적절한 비중이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예측 승률이 높으면은 높은 수익이 난다라고 이제 대부분 믿고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승률이 높다고 해서 항상 거기에 비례해서 높은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지금 이것은 2015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코스피 200 선물 투자한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1단위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종가에 예측을 해서 진입을 하고 다음날 종가에 청산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가 가라앉고 다시 수익이 났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꼬나박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승률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2%입니다. 52%. 52%의 승률이다. 즉 다시 말해서 100번 시도했을 때 52번은 수익이 나고 48번은 손해가 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높은 승률, 이건 높은 승률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도 이 52%의 승률을 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해로 끝을 맺게 되는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익 평균과 손실 평균이 있습니다. 이익이 났을 때의 평균과 손실이 났을 때의 평균인데 이익이 났을 때의 평균이 6.52%고요. 손실이 났을 때의 평균이 6.65%라서 손실 평균이 더 큽니다. 따라서 승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났을 때 이익이 났을 때보다 손실이 났을 때의 폭이 더 크다면은 그건 당연히 이익이 제대로 된 이익이 날 수가 없겠죠.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측 승률이 모든 걸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적절한 손절에 의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이제 치트키라고 할 수 있으면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예전부터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오랜 역사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이론입니다. 포트폴리오 이론은 잘 정립되어 있는 이론으로서 여러 헤지 펀드들이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은 제법 규모가 큰 그러한 투자 회사가 아니면은 적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이 간단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켈리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개의 자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자산에 대해서 그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률에 따라서 유리한 확률에는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불리한 확률에서는 이제 자산의 비중을 줄이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잠시 그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켈리의 공식입니다. 켈리 공식은 P 나누기 QB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거 승률입니다. 즉 이익이 나는 경우의 확률을 얘기하겠죠. 요거는 이제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패배 확률이니까 1 마이너스 승률이 되겠죠. 그 A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손실이 났을 때 손실액입니다. 손실 B라고 할까요? 그죠? 우리가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손실이 났을 때 얼마만큼 이제 까이느냐, 얼마만큼 손해를 보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의 손실이 났을 때는 0.01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이익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의 이익이 났을 때는 이제 0.01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에 따라서 이 값이 이제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는 값이 나오면 이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고요. 뭐 예측이 켈리의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하면 그날은 이제 투자를 안 하는 것이고요. 0에서 1의 사이 값이 나오면은 0에서 1의 값이 나오면은 그 사이의 값만큼 비중을 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0.5가 나왔다 하면 50%만 가진 자산의 50%만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그리고 이제 1 이상 뭐 2나 뭐 3이 나왔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신용을 써서 가진 돈의 2배, 3배를 하라는 얘기인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이상은 다 그냥 전액 투자하는 걸로, 신용을 쓰지 않고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느냐, 그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5년 7월에서 2025년 6월까지 10년 동안의 코스피 100 선물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는 파란색이 손절이나 자산 배분을 하지 않은 원래 상태고요. 여기 주황색이 손절을 했을 때, 여기는 이제 3% 수준에서 투자액의 3% 손실이 났을 때 손절을 한 경우고요. 그리고 요 회색 선이 바로 이제 켈리의 공식을 적용했을 때의 수익률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별 차이가 없죠. 그렇죠? 뭐 다른 경우를 이제 보게 되면요, 여기서 이제 승률은 52% 수준으로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수익률 그래프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 보이는 그러한 그래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손절을 했을 때는 부분적으로 어떤 구간에서 원래 수익률보다 우위를 나타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손절이 우위를 보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뭐 켈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뭐 결론을 도출해 낸다면요, 예측이나 물론 예측 승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에 뭐 어떤 적절한 손절이나 또는 이제 자산 배분 또는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저는
전혀 이게 예측의 승률도 아니고요. 성공 투자의 취득이라는 건 예측의 승률도 아니고 손절도 아니고 자산 비중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니다는. 그럼 뭐냐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뭐 예측 승률이야 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 지표든 아니면 이제 딥러닝을 돌리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비교적 간단하죠. 몇 퍼센트의 손실이 났을 때 중단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선물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얼마든지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의 손절이 적당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산 비중도 마찬가지고요. 켈리의 공식에 있어서 나오는 그 비중에 의해서 투자를 해봐야 뭐 개선되는 게 별로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앞서 시뮬레이션 그래프에서 보여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예측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논외로 하고요. 손절을 정하는 기준이 또는 자산 비중을 정하는 기준이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의 이제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손절값을 이렇게 하니까 최고의 수익률이 나오더라. 그리고 자산 배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비중이요. 켈리의 공식을 우리가 사용했을 때 거기에 이제 포함되는 요소가 뭐냐면은 평균 이익률 그리고 손실률 그리고 승률이 되겠죠. 승률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이 데이터를 얻게 되겠습니까?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로부터 이러한 값의 기준들을 뽑아내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켈리의 공식에 의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이러한 기준들이 미래의 기준을 결정할까요?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미래의 기준. 이와 같이 우리가 투자라는 것은 현재, 과거, 미래가 있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로서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카드 놀이를 하는 것과는 틀립니다. 주사위나 카드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나 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의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죠? 나오는 경우의 수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투자 세계라는 것은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투자의 세계라는 것은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무한의 경우의 수. 그래서 이 과거 데이터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무한히 발생할 수 있는 무한 경우의 미래를 갖다가 무한 경우의
대해서 예측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과거 데이터의 과거 수익률을 따진다고 해서 그것이 미래 수익률이 되느냐 이거죠. 그죠? 뭐 포트폴리오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포트폴리오가 이게 쓸모가 없는 이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는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안 하기로 유명하죠. 그 나름대로 뭐 정당한 그러한 논리가 있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과 같으냐 이거죠.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과 같지가 않기 때문에 미래 수익률과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의 어떤 자산들의 움직임이 미래 움직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뭐 어느 정도는 뭐 유추가 되겠지만은 그죠? 절대 어떤 공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그죠? 과거에 의존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개인의 어떤 직감 내지는 직관을 활용해서 이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뭐 손절의 기준이라든지 자산 비중의 기준을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투자의 어떤 뭐 치트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런 요소들의 뭐 공식이든 아니면 기준이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탐욕을 적절하게 절제하고 그리고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투자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